It wasn't yours. She was seeing someone. 여러분은 뭔가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이물감을 느낀 적 있나요? 취업 준비 중에, 회사 생활 중에, 집에서 빨래를 개다가 혹은 오랜 연인의 얼굴을 보다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요.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건가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화 처방 드릴게요. 김보들의 필름 테라피 시작합니다. 잘 나가는 증권맨 데이비드. 아내 줄리아와 차를 타고 이동 중에도 숫자와 일 이야기뿐입니다. 줄리아는 냉장고가 고장이나 물이 새는 걸 아냐며 데이비드를 타박합니다. 왜 엄마랑 안 사는데 엄마랑 사는 듯한 기분이 들지? 그 순간 차 사고가 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처음 데이비드는 너무 멀쩡하게 회사에 출근해 일상생활을 합니다. 감정적 동요도 없이요. 이상하게 무감합니다. 약간은 사이코패스 같을 정도로요. 덕분에 장인 어른은 이런 착각을 하죠. 데이비드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앞서 줄리아가 차 사고로 실려왔던 병원에서 자판기가 동전만 먹고 과자가 걸려 안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펜을 들더니 자판기 회사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자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편지는 병원에 실려온 줄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장인이 자신을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등 자신의 삶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삶은 그동안 잘 풀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개인 사무실과 높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숫자처럼 인생의 위치는 올라만 갔죠. 회장님의 딸과 3시간 만에 검열 삭제 행동을 하고 뭐 장인이 싫어하지만 어쨌든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죠. 그런데 데이비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I didn't love my wife. Now that she's gone, I don't even feel sad or pain or hurt. 그런데 Well, what do you feel? 기분이 어떻냐고 묻는 질문에 느닷없이 기차를 긴급 정지시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끝없이 달리고 있던 기차,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질주하던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싶었던 것이죠. 블랙 컨슈머가 된 데이비드는 이후 계속 이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편지에 담아 자판기 회사에 보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망가진 자판기를 수리해주는 회사에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말하며 자신의 고장난 인생도 수리해주길 바랬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데이비드에게 장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무언가 고장이 났다면 기계를 다 분해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고쳐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데이비드는 뭐에 홀린 듯 모든 것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줄리아가 고쳐달라고 했던 냉장고부터 시작해 평소 삐그덕거렸던 회사의 화장실 문 등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심지어 집까지요. 그런데 막상 분해해놓고 나니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캐런이라는 자판기 회사 직원입니다. 데이비드의 편지를 읽고 울었다고 하는 그녀. Do you usually make service calls at 2 in the morning? 데이비드는 원래 새벽 2시에 고객한테 전화를 걸곤 했냐고 묻자 프로답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캐런도 본인의 삶에 문제를 안고 있었죠.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바로 얘인데요. 아들인데 안과는 좀 많이 다른 애거든요. 이건 진짜 총이고요. 데이비드는 어른으로서 참 교육을 시켜주기로 하고 방탄조끼를 입고는 자기한테 실탄을 쏘라고 하죠.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면 아이는 어쨌건 행복은 합니다. 친해진 둘은 이제 잘못된 인생을 신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와, 미술팀은 싫어하겠네요. 그런데 멈춰서서 부수기만 한다고 잘못된 인생이 해결될까요? 장인의 회사에선 쫓겨날 지경이고, 캐런의 동고남에게 두드려 맞고, 캐런의 아들 크리스는 호모포비아들에게 구타당합니다. 데이비드와 캐런의 아들 크리스의 고장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김보들의 필름 테라피, 오늘의 영화는 데몰리션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난 느낌, 그 막연한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뇌는 통제감을 잃었을 때 쇼핑이나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삶이 공허할 때 물건으로 그걸 메꾸려고도 하고, 집에 도착한 택배 상자들을 보고 카드 명세서의 긴 줄을 보고 이 정도로 샀었나 싶을 때도 있죠. 데이비드의 멋진 집엔 좋은 물건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냉장고를 인지 못하고 살았듯 자신의 인생과 아내 줄리아와의 관계가 언제 어디에선가부터 고장났는지 인식 못하고 살고 있었죠. 줄리아를 하나의 메타포로 보면 어떨까요? 현실 때문에 포기한 꿈, 연락을 끊은 가족, 혹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의 은유처럼 말이죠. 사실 줄리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못 본 척하지만 늘 여러분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녀의 기억처럼요. 하지만 소중함은 뒤늦게 발견하죠. 마지막에 데이비드는 아내가 남긴 포스트잇 2장을 뒤늦게 인식합니다. 하나는 차량 햇빛 가리개에 붙어 있어요. 비가 오면 내가 안 보이겠지만 해가 뜨면 내가 생각날걸. 다른 하나는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바쁜 척 그만하고 나를 고쳐주지. 데이비드는 망가진 채 방치해 놓은 줄리아와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선 미친 사람처럼 기차를 멈춰야 합니다. 그 정도로 미치지 않고선 삶의 관성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리곤 모든 걸 부숴봐야 돼요. 데이비드는 이 파괴의 작업이 다 끝나고 줄리아를 위해 뭔가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고장난 회전 목마를 고쳐서 아내가 좋아했던 해변에 설치한 다음 장애 아동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치원 때 또래들하고 달리기 하는 게 좋았고 빨리 달리고 싶었다고 그때를 회상하며 아이들과 행복하게 웃으며 달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달리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파괴를 통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 데몰리션. 직접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람을 추천드리면서 김보들의 필름 테라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